여보, 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해. 요즘 운동도 부족하고 친구들도 만날 겸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고, 은퇴 후 아내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제 고통을 털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 저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자들을 돌보며 소박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정원 가꾸기와 독서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는 무언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당신도 뭔가 취미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저 그녀가 더 활기찬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넨 조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해. 요즘 운동도 부족하고 친구들도 만날 겸 좋을 것 같아. 저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그렇게 아내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산행을 다녀오면 얼굴이 밝아졌고 집에서도 활기가 넘쳤죠. 오늘 산 정상에서 풍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모임이 있다고 나갔고 때로는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활발한 사회생활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찜찜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예정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밤 11시를 넘긴 시간. 저는 기다리다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하고 산행 끝나고 저녁 먹고 얘기 좀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어.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끊임없이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손도 대지 않을 아내의 물건이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늘 소중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나온 아내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 메시지 뭐야? 아내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동호회 친구야. 오해하지 마. 친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아내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점점 가까워졌고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했다고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의 고백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동호회 모임에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몰래 참석한 모임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감출 수 없는 감정이 보였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신호들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40년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동호회 다른 회원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이 선생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지에는 아내와 그 남자의 관계뿐 아니라 동호회 내부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관계에 대한 폭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속한 동호회는 단순한 등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멤버들 사이에서는 돈과 물건, 심지어는 불법적인 정보까지 오가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거래의 중심에 있었고 아내는 무심코 그의 유혹과 계략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라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경솔했어.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동호회 내부의 불법 활동이 드러났습니다. 아내 역시 조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 대신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부부로서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내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둘 다 더 노력해야 해.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저의 고통을 공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와 사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불씨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